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10월 22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좀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죽지도 살지도 않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좀 갑갑한 상황이고요. 다만 종목 장세도 이루어지고 있고 제한적으로, 하지만 조급할 수 있는 시장이죠. 답답하고 지루할 수도 있고, 사실 상당히 좀 조급해지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마음을 좀 달래시고 또 좀 추스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 곧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미 지금 발표한 애들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하지만 3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분기, 왜? 3분기 실적은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좋은 놈은 이미 반영해서 빠지고 있고, 그죠? 나쁜 애들은 이미 떨어져 가지고 뭐 다시 새로울 게 없어요. 4분기 조금 더 길게 크게 본다면 2022년 시장은 또 상반기 시장 정도를 보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뒤에 같이 해드리고 또 관련한 종목군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장중에 공개방송 오전에 좀 진행할 건데요. 뭐 놓치지 마시고 꼭 오시고요. 자, 그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죽지도 살지도 않는 시장이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멀리 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밑으로 꺼지지도 않는 시장입니다. 그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이 좀 올라왔었고, 이번 주는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는 시장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계속 늘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째 늘어져 있죠. 오르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는, 그죠?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시장입니다. 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많이 땡겨놨죠. 절반을 땡겨놨습니다. 물론 미증시와 비교하면 아쉽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해서 며칠 숨고르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은 기본적으로 2차전 지수들, 특히 목요일, 금요일은 어제, 오늘은 뭐 그런 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보고요. 우리가 주봉으로 코스피를 한번 보시면요, 어땠느냐. 예. 주간으로 보면 이렇게 죽는 시장이 지난 여기가 6월이거든요. 여기 7월입니다. 6월, 7월, 7월, 8월, 9월, 10월 한 3, 4개월 정도가 이렇게 좀 빠졌다가 주간 기준으로 극단적인 것이 2주 전이고, 지난주에 전약 후강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2900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죠? 그런 시장이고, 2900에서 대략 한 3200 정도 되는 이런 박스권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늘어지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갭은 이미 좀 메꾼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미증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입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엄청나죠? 사실은 이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였던 거, 이거는 시한이 12월 3일이니까 아직 뭐 여유가 있죠. 뭐 그때쯤 가서 아마 연말,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요, 미국 애들은 이게 뭐 지금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움은 하더라도, 그죠? 미국인들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콧물이 나네. 예,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시한까지만 싸운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뭐 이렇게 유예가 되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다. 예, 이거 뭐 별 걱정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뭐 이쯤에는 델타 변이 확산도 있었고요. 헝다그룹 이슈, 헝다 이슈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신선하진 않다라고 그랬죠. 신선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헝다의 뭐 디폴트 우려에 대한 부분 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보통 이제 디폴트를 하더라도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디폴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을 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정부가 했던 거, 뭐 그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뭐 크게 걱정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증시에는 다 반영을 했던 거고요. 그 외에 뭐 테이퍼링, 공급망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을 했는데, 야, 올라올 때는 순식간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아쉬운 게 있죠. 동조가, 미증시가 오르면 한국 증시도 올라야 되는데 왜 동조화가 안 되는 거냐, 그죠? 이거는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도 이미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말 부진한 시장이 한 달 동안 이어지고, 그죠? 정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 뭐 밑으로 갈 거야 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차근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은 전고점에 오진 않았지만 역시 빠진 폭의 상당 부분을 메꿔놨습니다. 제가 기술주 라인은 뭐라 그랬냐면, 이 테이퍼링이 본격화되고 공식화되면 오히려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요. 테이퍼링 거의 뭐 공식화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기술주들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악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200원에 여전히 좀 막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면 증시가 뭐 급격하게 뭐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서 좀 멈칫멈칫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국내 증시 얘기 간단하게 좀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지도 살지도 않는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몇 가지 좀 볼 게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전날에, 이번 주말에 미증시는 사실 좀 혼조세로 끝나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오지 않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보실래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 자, 테슬라 실적 발표했죠. 네, 야, 뭐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졌다. 전분기 대비해서 마진율이 뭐 상당히 올랐습니다. 전분기에 25.8%였는데 이게 28%, 거의 29% 육박을 했다. 영업 마진도 거의 한 14.6까지 늘어났다. 뭐 좋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좋았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다음 주에는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포드가 이어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다음 주에 삼성 SDI부터 해가지고 카카오뱅크,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LG화학, 포스코를 시작으로 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화요일이죠. 최근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가 좀 빠지다가 이번 주 들어서 SK증권이었나요? 삼성증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저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전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증시에서 몇 가지 이제 이제 눈에 띄었던 애들이 있는데, 특징주만 보면 넷플릭스가 눈에 띄었고요. 이걸 뭐 제가 추격 매수하라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없고, 그죠? TSLA,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이 테슬라는 계속 흐름이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GM하고 포드. 자, GM도 지금 이렇게 해서 차근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 투자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GM하고 포드. 이건 GM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포드입니다. 포드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뭐 8월달, 9월달 이 가격대에 계속해서 매수하시라고 그랬고요. 여기 13달러. 그죠? 지금 이제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얼마였더라? 20달러 정도를 부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골드만이었나? 잠깐만요. 맞네요. 크레딧 스위스가 20달러 불렀네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16달러. 이게 신고가 정고점 넘어서서 갈 테니까 목표가 두지 말고 장기 투자를 계속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GM하고요. 그다음 포드, 뭐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루시드, 루시드 모터스,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보면서 제가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거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 네. 자, 이 에어비앤비 사실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주식입니다. 그죠? 향후 이제 여행, 숙박, 그죠? 이런 쪽이 아마 폭발적인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신규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가격으로는 대략 한 140달러입니다. 여기 140에서 150달러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고, 이때 140달러, 150달러, 140달러 아래, 여기 얘기해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표가는 없지만 여기 220달러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면서 가시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170까지 올라와 있네요. 물론 제가 부킹홀딩스나 또 관련해서 익스피디아 이런 애들도 얘기해 드렸지만, 그죠? 에어비앤비 220 이상을 보면서 장기 투자해도 된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해 드리는 들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흐름인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뭐 나머지는 제가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도 좀 봐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어디 갔어? 네, 로블록스. 네, 티커는 RBLX입니다. RBLX. 자,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제가 사실은 이 로블록스를 상장하고 한 달, 2달, 3, 4, 5, 한 5개월 지나서 한 이쯤, 그러니까 이 7월 말에서 8월 초 중반? 8월 중반? 예, 요 가격대, 여기 화살표 보이는 요 가격대, 여기가 얼마입니까? 75에서 대략 한 80달러 정도 되는데, 그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이렇게 한번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한참 테이퍼링 이슈가 뭐 좀 되고 기술주들이 빠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불확실성을 좀 벗고, 그죠? 오히려 테이퍼링이 공식화되면 기술주들이 이제 반전이 나올 시점이 된다. 이런 주식들이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줬고요. 또 제가 회원님들 아침에 개장 전에 별표 다 드렸습니다. 네. 여기 90달러고요. 여기는 100달러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도 뭐 최근에 국내로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 ETF 여기 편입되어 있는 또 구성 종목이라고 해야겠죠. 구성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엔터주를 필두로 해서 뭐 다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한 국내 주식들이 대거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뭐 덱스터, 맥스트, 뭐 이런 주식들도, 알차, 뭐 이런 주식들이, 또 위지워, 이런 주식들도 좋았습니다. 위지윅, 예, 스튜디오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여러분들 좀 보시는 종목들 참고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한번 시간 투자를 제일 길게 가보는 게 좋겠다. 네, 오늘은 한 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가서, 국내 시장에서는 아마 배터리 주식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LNF 같은, 그죠?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LNF입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날 공개방송 제가 야간 반상회 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쪽의 비중을 더 늘려간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신 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머리 꼭대기까지 먹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머리 꼭대기까지는 잘 못 먹어요. 결국에는 물려. 네. 이날도 LNF가 거의 한 10% 올랐습니다. 10% 올랐다가 쭉 빠졌죠. 그럼 빠지고 다음날 급락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걸쳐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실은 이쪽에 좀 반하는 내용들이죠. 그죠? 네, 반하는 내용들입니다. 테슬라가 테슬라의 모델은 이 세 가지죠.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롱레인지가 있고요. 스탠다드 레인지, 롱레인지,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장 대중적인 건 이거예요. 거리가 짧고 주행거리가 이 거리가 짧은 이 스탠다드 모델. 이 스탠다드 모델에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전량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 애들이 대부분 다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LNF 쪽에서는 우리랑은 또 우리의 뭐 큰 부담 없다라고 이렇게 좀 달래는, 주주들을 달래는, 뭐 그건 좋죠. 예. 근데 이걸 떠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배터리 쪽 2차 전지주들은 비중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줄여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빠져나온 주식들이 많고요. 그죠? 예. 저희는 뭐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이번 주에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공개방송 할 때 그런 얘기 드립니다.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 쪽이 있고요, 점차 늘려나가야 되는 쪽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저는 솔직히 반도체는 없거든요. 반도체는 없어도 자동차는 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비중을 더 늘리지는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반대로 위드 코로나 저평가 주식들의, 그죠? 비중을 늘려간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삼성전자하고요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삼성전자 요 얘기를 좀 드려야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고점에서 폭탄 돌리기. 지나고 나면 그때가 고점이었구나 합니다. 장기, 이건 대형주 쪽에서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14만 5천 원에 정확히 팔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해갖고 여기 8만 원 아래 7만 원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가장 화려할 때, 여러분들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애 중에 하나가 시젠입니다. 시젠. 여기가 가장 화려했습니다. 여기서 뭐 무슨 얘기냐, 여기 7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8월 달 뭐가 나왔냐면, 이제 백신이 나온다라고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장 화려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14만원, 15만원, 지금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는 미래 잠재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덜 잃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거 이미 여기 올라갈 때부터 추격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고점에 있는 폭탄, 여기는 이제 보통 이게 폭탄 돌리기죠. 그죠?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깨지는 거 같기도 하고 깨지지도 않고 다시 오르는 것 같지만 또 오르지도 않고, 폭탄 돌리는 거고요. 그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가장 화려할 때 미련 없이 떠나야 돼. 가장 화려할 때 미련 없이 떠난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시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식들도 있었죠. HMM, 현대상선. 이 주식은 경협주로 물려있던 분들이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여기 2,000원대, 3,000원대 막 4,000원, 5,000원 막 이랬는데 한 5만원까지 막 10배, 20배씩 오른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도 많은 분들이 여기 얼마 3만원 넘어서 35,000원, 여기 한 35,000원, 4만원대 HMM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요즘에는 이 주식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그죠?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때도 이 HMM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얼마야? 5만원이었고 지금 2만원, 3만원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도 뭐냐, 폭탄 돌리다가 결국에는 주저앉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과거 5G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야, 5G 막 엄청나, KMW 같은 것도 말이죠, 떠나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떠날 때 떠나야 된다. 전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수년 동안 올랐거든요. 그죠? 뭐 10배 막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5배, 10배 막 이런 5G 쪽에서.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될 때 자꾸 미련을 갖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기약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 후유증은 상당히 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 오른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는 장기간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애들은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5배, 10배, 20배씩 오른, 또 수년 동안 오른 애들은 꺼지기 시작하면 기약이 없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가장 화려한 주식이 뭡니까? 그 주식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무슨 뭐 그러면은 JYP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JYP는 오른 게 없잖아요. 뭐 몇 배씩 오른 것도 아니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4만원에서 뭐 5만원, 지금 이번 주 5만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주는 메타버스하고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메타버스랑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은 어디가 아니? 요거는 JYP 엔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하이브. 하이브는 여기 1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전고점 35만원대를 넘을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도 매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들 저는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30만원. 근데 엔터주를 계속 보유하는 이유는 있어요. 자, 엔터주 보유하는 이유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그 얘기 드렸습니다. 메타버스 ETF 얘기를 지난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습니다.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예를 들어서 40, 14, 70 이거는 코덱스 K 메타버스 ETF입니다. 최근에 이런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요 구성 종목이 하이브부터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이제 뭐 크래프톤도 있고요. 뭐 이런 애들이 구성 종목입니다. 조금 더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게 400, 970 타이거. 오늘도 상승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YG 엔터, JYP, 그 다음에 하이브, 이 세 종목이 거의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YP, 엔터주가 오르는 거, 위드 코로나, 공연 재개, 엄청난 성과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 개선, 그죠?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 ETF 관련된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JYP는 저는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하이브도 아직은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투자하시는데 오히려 주가가 주저앉으면 30만원 초반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YG 엔터입니다. YG 엔터 제가 7만원 이상을 계속 보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전으로 보면 사실 7만원 이상에 있던 것이 과거 2011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은 차원이 다르죠. 그죠? 네. 다만 수급적으로 또는 시장이 변동이 생기면서 오르고 밀리고 할 수는 있지만, 자 최근에 이 자리 다 매수 의견 드리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7만원 이상대를 좀 길게 가보는 게 좋겠다. 제가 엔터주 여러 개 하면서 이 CJ ENM 같은 거 얘기해 드렸는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2022년을 준비하는 황금바닥주 아닙니까? 이 주식도 2022년을 준비하시라는 황금바닥주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 4월 5월 그죠? 이런 바닥에서도 대부분 했고요. 주가가 오르다가 주저앉았죠. 왜? 델타 변이 확산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다시 주저앉았어요. 증시도 빠지고, 응? 오히려 그 가격대에 다시 와서 여러분들한테 저가 매수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림이냐면 장기 하락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얘는 2021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작년도 2020년도 주인공이니? 작년도는 더더욱 아니죠. 언제 주인공입니까? 2022년도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SM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티빙의 성장,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은 사실 2022년을 보고 가는 것이고요. 2022년을 보면서 미리 저가에 매수해서 보유하는 이런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엔터주들 마찬가지입니다. 엔터주들 제가 2022년 얘기하지만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주저앉았습니다. 2021년도 1월입니다. 이때 사야 된다라고 그랬죠. 왜? 여기는 하이브 뿐이 아니라 SM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SM 한번 보실래요? SM 그 지겨운 구간을 흔들림 없이 보유한 게 저입니다. 여기 왜? 장기전으로 죽였어. 코로나 때 죽였고, 그죠? 그 엔터주 빠졌습니다. 그죠? 여기 SM이 이렇게 늘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다 들고 와서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턴어라운드 2021년 주인공이지만 엔터주들 시간이 조금 뒤늦으면 2022년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022년 주인공인데 사실 위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위드 코로나도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 기대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엔터주들은 2022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엔터 산업이 다시 화랑을 보이는, 그죠? 이거를 지금 미리 반영 중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은 계속 누리는 거고요. 아마 못 누리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2021년 올해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죠? 하지만 4분기 실적은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2022년 턴어라운드 하는 뭐 이런 주식들도 지금 대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주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다. 그게 지금과 같은 이 늘어지는 시장에서 갑갑하고, 지금 같은 경우 얼마나 조바심 납니까? 왜? 벌써 몇 달이 시장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 저희 아버지가 전화 오셨네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부진하고 조급한 시장, 얼마나 조급합니까 지금? 하지만 이 조급할 때 더더욱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져야, 그죠? 왜? 마음이 조급하고 조바심 나기 시작을 하면 자꾸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무리수를 자꾸 던져요. 한 번, 두 번 성공하면 좋겠지만 한 번, 두 번 나가 떨어지면, 그죠? 이런 장에서 이제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내고 싶은 건 뭐냐? 차근히 큰 판의 그림을 그리면서 2022년 주인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애들. 그죠? 2022년 주인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네, 자꾸 전화가 오네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넷마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게임주로 여러분들한테 성과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네오 위즈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오 위즈, 넵튠,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저 넷마블. 네오 위즈 큰 성과가 있었어. 그죠? 결론적으로. 하지만 이거보다는 넵튠 큰 성과를 냈습니다. 게임주. 여기에서 진입해서 이게 7,000원, 8,000원 사이거든요. 7,000원, 8,000원부터 만원까지 진입을 해서, 그죠? 여기 3만원, 4만원 사이에 대부분 다 매도하고 끝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컴투스 성과 많이 냈습니다. 11만원, 뭐 12만원 해갖고 거의 한 60% 정도 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110% 냈습니다. 턴어라운드죠. 카카오 게임즈. 만약에 이때 성과가 안 났으면 저는 지금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장기 낙폭 과대 턴어라운드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먼저 성과가 났어. 네오위즈 한번, 넷마블 한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은 계속 주저앉았다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3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해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가 저점이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하는 여기가 저점인데 아까 얘기했죠. 미리 반영된다고. 미리.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3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하니까 넷마블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역발상으로 받아야 돼. 왜? 3분기 부진해도 4분기 실적 개선, 그 다음에 2022년 상반기 턴어라운드의 그림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최근엔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근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역발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런 것도 하나 얘기 드릴게요. 하이트 진로. 난 이 주식을 이 네모박스에서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뻔한 스토리일 수 있죠. 사실 하이트 진로 최근에 어떤 얘기냐면 3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다. 상식적으로 좋겠습니까? 그죠? 거리두기 단계. 그죠? 그리고 뭐 영업 제한 시간 걸려 있죠. 인원수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3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다. 고로 하이트 진로의 목표 주가를 깎아야 된다. 그죠? 실적 부진. 이게 주가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주저앉은 건데, 야, 신선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히려 주가는, 예를 들어서 여기 3만원 초반에도 이 주식을 샀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변곡점이야. 이 33,000원대로 다시 일어서는. 그죠? 이날부터는 매수를 하시라고 그랬어. 매수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어차피 11월부터 11월 초 위드 코로나 시작이 될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든 뭘 하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 왜? 백신 접종률 2차까지가 뭐야? 70%. 이달만 하면 거의 뭐 한 8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하이트 진로의 수급입니다. 어떻습니까? 개인들만 팔고 있지, 연기금이나 다른 쪽에서는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죠. 그죠? 뭐냐? 어차피 뻔한 승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주인공이, 얘는 2021년 주인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2022년 주인공입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게 뭐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짱구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주식을 이렇게 사 모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분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4분기 또는 2022년 내년도 상반기를 준비하는 그림을 그려야 이 주식시장, 지금처럼 부진한 이런 시장, 지지부진한 이런 시장, 조급함이 생기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경협주들이 최근에 또 자, 성김 특별대표가 한국에 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대아티아이도 오늘 5%나 올랐습니다. 뭐 아난티 2.6, 그 다음에 일신석재 이런 애들도 이렇게. 경협주 하시는 분들은 뭐 차근히 가보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는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2022년을 바라보던 낙폭과대 장기 턴어라운드 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2022년 상반기에 또는 2022년 폭발할 애들 지금은 아주 좋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장중 공개 방송 오전에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야간 만상회 때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요거 위드 코로나 이벤트를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또 혹시 장중에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그 이벤트 있으니까 그건 참여하시고, 요거는 위드 코로나 2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접수를 받았는데요.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문자 메시지 위주로 점검해드리고 요 내용이 있습니다. 수급 박스까지. 요거는 1668-4386. 난 요거를 한번 2주 동안 참여해보겠다 하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